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2025년에 시행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총평이에요. 일단 우리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처음 시행된 전국적인 모의고사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느라 많이 진도 빠지고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3월 26일 너희들이 시험을 본 당일이고요. 쌤도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쭉 한번 풀고 나와서 해설 강의를 찍기 이전에 총평으로서 얘들아 이번 시험에서 너희들이 조금 얻어가야 될 점 그리고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방향 설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너희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이번 3월 모의고사 어땠을까? 지금 이게 객관적인 난이도가 어떻고 체감 난이도는 좀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얘들아, 체감 난이도는요. 선생님이 현장에 가서 직접 시험지를 푼 거는 아니겠지만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너희들이 실제로 봤을 때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당연하게 얘들아 수학적인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 충분히 할 만한 시험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렵게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국어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든 멘탈이 흔들린 다음에 수학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안 풀려. 생각만큼 안 풀리는 게 9번에서부터 뭔가 계산이 말려. 우리 10번에서부터 야 이거 뭔가 할만할 것 같은데 답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지? 막히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괜찮다. 다만 어려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진짜로 그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또는 내가 이걸 시간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해서 못 풀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는 않단 말이야. 객관적인 난이도로 살펴보면요. 이게 작년 3월 모의고사 대비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작년 3월 모의고사 시험지랑 조금 느낌이 달라. 이게 선생님이 작년 3월 모의고사 총평에서도 얘들아 어렵지 않았어. 충분히 할만했고 너희들이 기출공부가 열심히 되었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 다 있었단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랑 이번 시험지의 결이 조금은 다른 느낌이야. 이번 시험지 또한 얘들아 우리가 충분히 기출공부가 됐다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있었을 거다. 다만 그냥 습관적으로 풀다가 야 이거 당연히 이러겠지 라고 생각해서 틀린 문제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공부가 당연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는 시험지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들이 느끼기에 낯선 소재 충분히 있었을 수 있고요. 우리 앞부분에서부터 생각하면 10번 같은 경우에서 야 10번 이게 계속 10 마이너스 19 반복되기는 하는데 이걸 만족하는 n값을 뭘 구하라는 거지? 에서 막힌 친구들 당연히 있을 것 같아. 11, 12, 13 쭉 잘 넘어가다가 14번 표현에서 뭔가 외모 체크, 문제 체크 하다가 14번의 표현 자체를 봤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복잡해 보여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15번에서 야 갑자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갑자기 고일 함수 개념이 왜 나오지? 얘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지? 에서 또 막힌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면 할 만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공부가 덜 됐거나 조금은 낯선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친구들은요 문제를 봤을 때 야 나 이거 못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특수한 개념이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소재일 뿐이지 충분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다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계산량 또한 얘들아 많은 부분들 있어.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들아 복잡해 보이는 계산 견디셔야지. 충분히 적분하는 과정에서 야 이 정도의 적분을 내가 뭐 평행 이동이든 넓이 공식을 통해서 조금 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게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계산이 필요하다면 그 계산 끝까지 견디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체감 난이도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얘들아 등급을 가르는 문항. 아마 너희가 어디서부터 맡겼을까라는 걸 공통과목에 한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0번에서부터 잠깐 멈칫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들아 각 문항별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얘기해 볼게. 그리고 11, 12, 13 쭉 잘 넘어가다가 14번이요. 일단 표현 자체 비주얼 킬러지. 그래 비주얼 킬러지만 의미 파악만 하면 그냥 바로 계산 크게 할 거 없이 바로 풀리는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되고. 그래 15번
그래, 15번 또한 야 1대1 대응이네. 그런데 이 함수가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주어졌고 연속 함수가 아니네. 그럼 구간별로 다르게 주어졌고 점근선 잘 유의하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만 판단하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그치만 너희들이 느끼기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막혔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1번이요. 21번은 꽤나 많은 친구들이 풀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그리고 열심히 잘 풀어서 답을 매력적인 오답 258 찍은 친구들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258을 찍었다라고 풀어서 258을 썼다라는 친구들은요. 괜찮아요. 잘 푼 거야. 그치만 내가 조금은 습관적으로 조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푸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주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역방향 잘 관찰했고 표 그리는 연습까지 잘 했는데 주의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은 절대값 함수가 주어진 수투 문제가 되고 미분 가능성 확인하도록 할 건데 실제로 이런 거는요 우리 엔지에서도 많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실력이 좀 쌓이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였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각 문항별로 쌤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당연하게도 각 문항별로 쌤이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우리 4점짜리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9번부터 보면 9번은 틀리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또 뒷단원이다 보니까 우리 위치 주어져. 그리고 두 놈의 위치가 같으시면 좋겠대.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2차 함수 주어졌으니까 비율 관계가 보인다면 2대1 바로 쓰셔도 괜찮고 그게 안 보인다 싶으면 적분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뭐까지 구하래? 움직인 거리까지 구하래. 그래,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적분 계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말리지 않게 하자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10번에서 선생님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이요 10 마이너스 19가 반복되도록 할 건데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우변은 K는 1부터 3n까지 계산할 거다 보니까 계산이 바로 되는데 이게 좌변이랑 같게 하는 n값은 어떻게 구하죠? 실제로 얘들아 이놈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미지수로 표현해서 계산을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만 실전에서 나 같으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객관식 문제잖아.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보기를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시야. 실전에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는 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20 근방의 숫자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20 근방의 숫자 24부터 출발해서 어떤 값들이 되면 될까라는 걸 거꾸로 너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실전에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는 보기를 활용하셔도 괜찮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조금 더 미지수로 표현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까지 잘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11번은요. 나한테 3차 함수 주어졌고요. 그 3차 함수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다만 미지수 A가 주어졌다 보니까 그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놈에 따른 케이스 분류만 잘하셔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0 되도록 하는 A 값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 그치? 12번은요. 나한테 3차 함수 주어지고 원점에서 접선 그을 거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접선 하나 먼저 잘 그어보고 그리고 왼쪽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만 잘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선 잘 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적분 계산까지. 이 과정에서 얘들아 계산 견디셔야 된다고. 이 정도의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면 안 돼. 알았지? 13번은요.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는데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0보다 클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 1 빼기 코사인 x로. 그러면 이 좌변 a 사인 x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얘 또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래프 기형 달라지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최대값이 뭘까? 최소값이 뭘까? 이놈을 관찰하면서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쉽게 풀린다는 거. 알았지? 14번은요. 비주얼 킬러라고. 비주얼 킬러라서 야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 있겠지만 의미 파악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곡선과 접선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주어진 4차 함수 곡선이 접선과의 관계를 관찰했을 때 야 네가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곡선이 위에 있도록 하는 A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고 그 A에 대한 범위를 만족하려면 공통접선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함수와
직선이 만나고 있네. 두 곡선이 만난다.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 빼남수의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식 작성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깔끔히 하시면 답은 바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비주얼 킬러 부분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의미 파악만 한다면 그 다음 계산은 훨씬 더 할 만한 부분이었어. 그치? 15번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의 1대1 대응이다 라고 주어졌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막힌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든 y값 다 관찰하도록 할 건데 모든 y값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y값의 x값 당연히 하나 대응되도록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지수로그 함수 주어졌으니까 그래프 관찰하도록 하시고 그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점근선의 존재 항상 신경 쓰셔야지. 그리고 이놈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가운데 있는 로그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확인한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그렇지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세한 얘기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다. 알았지? 그러면 주관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20번이요. 20번은 연습 많이 한 소재인 거 아니야. 삼각형 주어지고 얘들아 나 여기 길이 알고 있고 비율관계 주어지고 비율관계 주어졌어. 그러면 미지수 두 개인 셈 아닌가? 게다가 나한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졌네?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고 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각각 코사인 법칙 몇 번? 2번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문자 2개, 관계식 2개만 설정하면 답이 무조건 나오겠다 생각으로서 계산 쭉 끌고 가시면 된다고. 가능하지? 21번은요. 실제로 21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잘 푼 친구들이 답을 내고 이제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선생님, 제가요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표 그리는 연습했고요. 이 과정에서 역방향 잘 관찰했어요. 그런데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첫째 항이 자연수다 라고는 좋지만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해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 번째 항 구했을 때 얘가 자연수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자연수다 라고 생각해서 1과 2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서 쭉 문제를 푼 친구들 매력적인 오답 258 나왔을 건데 안 된다고요. 너희들이 풀고 있는 그 정도의 습관적으로 풀고 있는 부분들 없애셔야지. 없앤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문제별로 확인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지금 이 시기에 혹시라도 258 나왔다.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다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다 챙긴 건가? 이 전제 조건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자는 거다. 알았지? 22번은요. 그냥 절대값 함수가 주어진 미분 가능성이 되도록 하고 실제로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 그럼 너 또한 동일하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가져줘. 그래서 미분에서 미분을 빼서 미가를 만들고 싶단다. 걔가 미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한 의심점. 함수 종류가 변하는 경계에 0도 있겠네. 그리고 0과 2를 제외한 다른 점에서는 미분이 뜨면 안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계산해 나가시면 돼. 그래서 22번은 아직 우리가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 알았지? 그래서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객관식 문제들 그리고 주관식 문제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낯설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막 어려운 문제까지는 없었다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낯선 문제들을 하나의 시험지에 모아두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어때?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력을 쌓아 나간다면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는 실력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자신 믿고 끝까지 잘 공부해 나가자. 알았지? 그러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면요. 일단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우리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친구들은 중요한 단원인 게 맞다. 앞쪽 부분 중요한 단원이니까 잘 공부하시고 미적분 친구들은요. 이게 수열의 극한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해. 그래서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우리 확통 28번부터 관찰하면 기본적인 원순열 문제고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많이 준 것뿐이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배열해야 될까? 그 과정에서 원순열이라는 요소만 하나 추가한 거니까 일단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누구를 배열하면 될까라는 것만 고민하면 그냥 한 줄로 풀리는 문제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엔 하나, 둘, 셋, 넷, 네 수의 곱이 16의 배수다 라고 주는 거잖아. 그럼 4개의 곱이 16의 배수다?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는 거지. 케이스 분류는요, 그냥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떠오르는 대로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돼. 어떻게든 케이스 분류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숫자에 대해서 짝수가 몇 개 있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각 케이스별로 계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도 괜찮고, 어차피 16의 배수니까 그럼 4라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쭉 한번 나눠도 괜찮고, 그래서 케이스 분류만 하신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은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잖아. 그래서 얘들아 A, B, C, D, E, F 이놈에 대해서 내가 흰 공과 검은 공 나누도록 할 건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흰 공개수와 검은 공개수가 4개씩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만 잘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케이스를 줄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들아 A, B, C, D인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여기는 D라는 놈과 여기는 E라는 놈 개수 어떻게 나눠 먹을래? 라고 생각할 때 야 네가 1개 먹고 네가 2개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5개를 나눠 드시면 되겠다. 그럼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할까? 너 또한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야, 네가 1개를 먹을 건데 흰 공 1개 먹을래? 검은 공 1개 먹을래? 그럼 그에 따라서 여기는 D라는 놈 또한 흰 공 2개 또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또는 검은 공 2개 어떻게 먹을래? 그런데 네가 흰 공 1개를 먹고 시작할 때와 네가 검은 공 1개를 먹고 시작할 때 경우의 수 동일할 거라고. 왜? 흰 공도 4개, 검은 공도 4개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잘 구한 다음에 2배 한다라는 생각으로서 쭉 문제를 풀어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이 훨씬 더 자세한 얘기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니까 이 정도로서 잘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확통 이 세 문제는 충분히 할 만한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적분은요. 우리 28번이요. 28번이 너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한테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지고 그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함수값 존재했으면 좋겠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야 라고 줬잖아. 그 과정에서 우리는 g-1 관찰하셔야 된다. 야 네가 존재한다. g-1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이게 존재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어차피 수열의 극한인 거 아니야. n자 1, 2, 3, 4 대입할 거라고. 그럼 홀수 대입한 거랑 짝수 대입한 게 전부 다 같은 값이라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챙기시면 되는 거지. 그것만 잘 고민할 수 있다면 이놈은 그 이후의 계산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자연수 K에 대해서 교점 하나 들려면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 계산까지만 깔끔히 하시면 된다. 알았지? 29번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SN이라고 주어진 이 넓이 자체를 뭐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잘 하시면 돼. 그래서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넓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하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극한 계산만 하시면 되겠지. 그치? 마지막 30번 또한 등비수열 주어졌고요. 이에 따른 공비 관찰하도록 할 건데 가능해 보이는 공비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해서 가능한 공비가 무엇일까 확인하는 과정 거치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구나. 얘가 답일 것 같은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얘가 답이구나 라는 것까지 마무리 계산 잘 해보시면 돼. 알았지? 기하는요. 28, 29, 30 전부 다 2차 곡선에 대한 얘기고 2차 곡선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정의겠지.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의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들아 포물선에 대해서 y는 a 떴잖아. 그럼 y는 a 떴으니까 당연히 그놈을 통해서 나 뭐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좌표 구할 수 있고 그 좌표를 통해서 길이 표현할 수 있는 거지. 29번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도형을 통해서 닮음인 도형 관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30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필요하다면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거 할만할 것 같다고. 그치? 그러니까 도형분은 연습만 잘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2차 곡선의 정의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각 문항별로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몇 가지를 조금 추려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쌤, 제가요,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개념 공부했거든요. 혹시 제가 개념 공부 열심히 잘했으면 이번 시험지 몇 점 나와야 될까요? 또는 제가 이러이러한 점수를 받았는데 다시 개념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일단이라 선생님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들아 등급을 가르는 문항 있지. 얘들아 등급을 가르는 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가르는 문항 제외한 4점짜리 내가 잘 맞았다 라는 친구들은요,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지금 하고 있던 그 방향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면 된다.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등감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제가 중간 과정에서 막혀서 그 한두 끗 차이로 틀렸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친구들이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아 내가 개념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앞에 있는 개념으로 회귀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야? 개념의 악순환에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생소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야. 이런 건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싱글 커넥션, 더블 커넥션과 같이 조금은 낯선 문항들, 생소한 문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하시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요, 일단 쭉 공부해 나가시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쌤 제가요 등감은 제외한 4점짜리 또는 앞에 있는 3점짜리도 조금은 막힌 문제들이 있고요. 이걸 제외한 4점, 예를 들어서 9번, 11, 12, 13번도 싹 다 틀렸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개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쌤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파운데이션 킥오프 정도는 얘들아 당연히 했다는 전제 하에서 아이디어 다시 가셔야 된다. 얘들아 등감원을 제외한 4점짜리를 틀렸다면 아이디어 공부 제대로 안 된 거야. 선생님 저 아이디어 열심히 했는데요? 진짜로 열심히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셔야 돼. 혹시라도 이걸 제외한 4점짜리 다 틀렸다면 솔직히 얘들아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 이걸 제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안 풀린 친구들은요,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강사의 강의를 감상만 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필기는 했지만 복습을 제대로 안 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은 복습 연습 문제 또는 워크북 또는 기출생각집의 다른 문제들을 스스로 푸는 경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단 한 개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시 아이디어부터 차근차근 넘어가시면 돼. 그리고 아이디어 다시 공부하면서 꼭 너희들이 스스로 손으로 문제 푸는 경험 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실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등가문 같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 또한 해설 강의 다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이 또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혹시라도 앞에 있는 파운데이션 킥오프 정도의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등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 일단 건너뛰고 공부하셔도 괜찮아. 일단은 파데 킥오프 먼저 제대로 한 다음에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하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괜찮다.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또는 아이디어 기출생각집을 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다 공부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객관적인 난이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각각의 문항별로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못 풀겠다라는 문제들 단 한 개도 없다고. 충분히 아이디어 단계에서 다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제가 시험 끝나고 나와서 풀 수 있는 것들을요, 실전에서는 계속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계산 실수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을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자신이 실수하는 계산들을요, 조금 모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야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인데 그냥 머릿속으로 2, 3은 6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계산 실수하는지를 쭉 모아놔. 그리고 눈으로 계속 발라둬야 돼. 그래서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 실수가 조금 있구나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시험지에서 얘들아 아까 21번처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을 틀린 거는요, 괜찮을 수 있어요. 실수하라고 만든 문제 실수했네. 다만 그냥 단순히 실수했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지.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번 시험에서 틀렸으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내가 다 체크해야겠구나 라는 걸 피드백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와서 풀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얘들아 실력이 일단 있다는 거다. 괜찮아. 다만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치? 네 번째, 쌤 제가 시험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끝나고 나와서 푸니까 거의 대부분 잘 풀려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이랑 우리 수능 시험이라는 건 특히 수학에 대해서는요 30문제를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 그 과정에서 시험을 운용하는 전략들도 있을 수 있다고. 무조건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푸셔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아직 우리에게 부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서 앞쪽 부분에서 막힌다? 일단 넘어간다.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다 풀겠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온다.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시면 돼. 다만 지금 이 3월 시기에는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아니라 수학적인 실력 자체를 키우는 데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 다시 실력을 다 쌓은 상태에서 이후에 우리가 6월 또는 9월 가서 이런 시험 전략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면 돼.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보다 우리의 수학적인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풀면서 너희들이 수학적인 피지컬 자체를 늘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5번째, 쌤 그래요. 3월 교육청 제가 뭐 잘 봤든 잘 보지 못했든 어차피 교육청이잖아요. 평가안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6평 열심히 잘 보고 싶거든요. 6평 전에 커리큘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얘들아 6월 평가원 전까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면 가장 좋겠지. 그치만 상황은 다 다를 것 같아.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얘들아 아이디어 기출생각집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은 다 공부하셔야 된다. 무조건이야. 6월 평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아.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그에 따른 기출생각집에 해당하는 문제들 혹시라도 내가 점프 문제가 조금 어렵다 싶은 친구들은 사전 문제들이라도 제대로 다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싱글 커넥션이든 커넥션이든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낯선 문제들에 대한 경험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요 겨울방학 때 아이디어 열심히 했어요. 그래 지금 기출생각집과 커넥션 하고 있거든요. 또는 기출생각집 하고 있거든요. 또는 싱글 커넥션 하고 있거든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얘들아 기출생각집 점프까지 포함해서 싱글 커넥션, 커넥션까지 제대로 다 공부하고 가면 가장 베스트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블 커넥션 또는 하프 컬렉션까지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그 이후 쭉 활용하시면 된다. 다만 아이디어 기출생각집은 무조건 다 하셔야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싱글 커넥션과 커넥션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알았지? 네, 지금 우리 3월입니다. 이 3월 모의고사 결과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어. 그 과정에서 야 내가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생각만큼 안 나와서 선생님 제가 이게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 다만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수능날까지 232일 남았어요. 이 영상 너희들이 언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31대 정도 남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남았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짧게 남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23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너희들이 쭉 공부해 나가는지에 따라서요. 실제 수능장에서 우리들의 성적은 천지 차이로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흔들려도 괜찮아. 우리가 부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흔들리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수능장에서 원하는 성적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다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선생님 믿고 자기 자신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모의고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당연히 얘들아 총평도 총평이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 해설 강의겠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사점 전문항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풀면 안 돼? 라는 모든 이야기들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되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 틀린 문제 또는 애매하게 맞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야 김경 어떻게 풀지? 라는 걸 궁금해서 클릭하시면 안 된다. 너희들이 틀린 문제 또는 애매하게 푼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을 했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가져오셔야 돼.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겠는데 김경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 뚫어나가지? 라는 걸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다. 알았지? 그래서 해설 강의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지만 3월 모의고사 끝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후 계속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통해서 열심히 잘 피드백하시고 옳은 방향성으로 잘 공부해 나가서 우리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날까지 열심히 잘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럼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